안녕하세요. 로 미니멀리스트 아침나무입니다. 오늘은 미니멀 라이프의 안 좋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좋은 점을 두고 안 좋은 점을 먼저 말씀드리냐고 하면 여러분의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환상을 팍팍 깨드리려고 합니다. 환상을 품고 계시다면 오늘 깨십시오. 자, 첫 번째, 원하지 않는 쇼핑을 해야 합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하다 보면은 쇼핑할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이나 애착도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적은 물건만 가지고 살면 되어서 그렇게 많은 쇼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필수품조차 쓰지 않기 때문에 거의 쇼핑을 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쇼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옷이 사계절에 20개밖에 없기 때문에 속옷도 팬티 2장, 러닝 2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빨다 보니까 구멍이 정말 잘 납니다. 속옷에 구멍이 빵빵 나서 1년을 못 갈 때가 많습니다. 가방을 보시면 제가 맨날 들고 다니는 배낭인데 3년 전에 지인에게 나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맨날 들고 다니다 보니까 밑에가 다 해지고 구멍이 나서 바느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구멍이 나서 이제 물건이 밑으로 빠진다든지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것도 제가 마음에 들고 잘 들고 다니지만 원치 않는 또 쇼핑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봄, 가을, 겨울까지 입는 바지인데 겨울에는 내복을 입고 입으면 됩니다. 따로 겨울 바지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구멍이 났습니다. 안에. 아니라서 지금 그냥 입고 있긴 하지만 이 바지도 곧 비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랫부분, 밑단 부분도 이렇게 다 해졌습니다. 여기는 다시 수선을 하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면이나 린넨, 그런 천연섬유 옷을 입다 보니까 더 잘 해지고 구멍이 납니다. 두 번째, 내 취향이 무시됩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기 위해 여름에 입을 바지를 린넨으로 된 여름 바지를 사러 갔는데 저는 남색 바지를 선택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고 싶은 바지는 베이지색 바지였습니다. 그런데 베이지색 바지를 사면 제가 자전거를 탈 때 넓은 바지는 크랭크나 체인에 여기가 찢어지거나 또 검은 것이 묻기 때문에 좁은 바지를 사려고 하는 것인데 베이지색 바지는 검은 게 잘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이지색 바지를 샀다면 또 다시 어두운 색 바지를 아마 샀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사기보다는 내 취향이 좀 무시되더라도 그냥 한 개만 사자. 그리고 이 남색 바지를 차선책으로 선택했습니다. 이게 앞이네요. 거꾸로 들고 있었네. 하여튼 그래도 저는 물건을 선택할 때 일단은 실용성이 먼저이기 때문에 미니멀 라이프를 하다 보면 저희 취향은 조금 내려놓게 됩니다. 세 번째, 선물 거부증입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는 생일, 크리스마스, 명절 꼬박꼬박 선물을 챙기는 사람이었는데 미니멀 라이프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 선물을 준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너무너무 되더라고요. 너무 갈등이 많이 돼서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선물을 계속 주고받으면 서로 짐이 쌓이겠다 싶어서 어느 날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생일에는 선물하지 마. 처음에는 애들이 황당해 하더라고. 선물 주고 싶은데 왜 안 되냐고. 근데 엄마는 짐 쌓이는 게 싫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의아해 하더니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게
그냥 저희 집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가서 엄마 이제 저는 선물 안 할게요. 엄마 옷 많잖아요. 대신에 제가 먹는 거를 준비해 와서 같이 식사를 합시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엄청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이상한 불효막심한 소린가 막 표정이 좀 이상해지시더니 나중에는 항상 제가 떡케이크를 만들어 가고 그 다음에 가서 오래 사시라고 우동이나 국수 같은 거 만들어 드리니까 아 우리 딸이 나 오래 살려고 이런 거를 만들었구나 하는 그 표정이 보여서 나중에는 참 괜찮았어요. 틀에서 한번 벗어나고 나니까 그 선물이란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들 선물을 주고받는 대신에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나눔을 하게 되었어요. 선물이라는 것보다 내가 필요 없는 것이 남에게 가서 잘 쓰일 수 있는 나눔을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번째, 물건을 깨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저도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그릇을 잘 깨지만 아이들도 컵을 깨거나 식기를 잘 깹니다. 그렇게 깼을 때 처음에는 깼어? 아끼던 건데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기회에 그냥 물건 하나 비웠다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미니멀 했잖아 그렇게 제가 반응하니까 아이들이 조금 뜨악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참 미니멀 라이프를 살다 보니 실수로 그릇을 깨도 그릇이 아깝다는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그릇과 함께. 다섯 번째, 물건이 많으면 머리가 깁니다. 저희 집에도 예전에는 물건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비우고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밭상 그리고 아이들과 저가 그리고 소울멘트가 함께 치는 피아노는 다른 집에서는 비움 대상 1호이지만 저희 집에서는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없애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뻥 뚫린 공간에서 항상 지내다 보니 이것에 익숙해서 물건이 조금만 많아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거나 또 다른 집에 갔을 때 물건이 보입니다. 그 영화 내용이나 다른 집 사람들도 보이지만 물건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 부모님 댁에 가도 치워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대로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스타일이니까요. 여섯 번째, 참 뻔뻔스러워집니다. 물건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품이나 좋은 가방, 좋은 신발, 좋은 옷으로 나를 치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장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예쁘게 보이거나 잘 보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나로 다닙니다. 집에서 입던 옷에 햇볕 가리려고 그냥 모자 하나 눌러 쓰고 나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내가 초라해진다거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참 뻔뻔스럽지요?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한테도 칭찬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어머, 저 옷 샀나 봐. 너무 예쁘다. 뭐 이게 얼마야? 뭐 친구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도 신경 안 쓰려니 하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미니멀 라이프의 안 좋은 점을 들으셨습니다. 안 좋은 점을 들으니까 겁이 나나요? 아니면 도망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안 좋은 점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안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미니멀 라이프가 주는 그 편안함과 여유로움과 자유로움이 저의 삶의 질을 쭉 올려주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안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미니멀 라이프를 할 것입니다.